9월부터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쓰던 친구 목록,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22년 동안 노인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변화를 직접 경험해온 복지 전문가 정민석 PD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앱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카카오톡이 이제 연락처 앱이 아니라 소셜 플랫폼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는지 금빛 인생 채널을 통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챙겨주시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의 핵심 내용과 시니어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카카오톡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연락처 앱이 아닙니다. 친구 목록이 이름 순으로 뜨던 방식은 사라지고 사진과 일상 글이 먼저 보이는 피드 구조로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을 보는 것 같은 새로운 화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는 친구 이름보다 그 사람이 올린 사진이나 오늘 공유한 글이 더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화면 개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나 디지털 환경이 낯선 분들에게는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친구 목록을 열었는데 이름 대신 사진과 글만 보인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가족이나 지인, 거래처 연락처가 많은 분들에게는 더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작은 버튼 하나만 바뀌어도 사용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변화는 버튼이 아니라 아예 카카오톡의 얼굴이 바뀌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미리 준비하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바뀌는 카카오톡을 좀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왜 이런 큰 변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수익 구조와 광고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카카오톡 사용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켜두는 앱이었지만 지금은 메시지만 확인하고 금세 꺼버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으니 광고 노출 기회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꺼내든 카드가 친구 탭 개편입니다. 사진과 글이 먼저 보이는 구조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크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사이사이에 광고가 끼어 들어옵니다. 즉 단순한 메시지 앱에서 인스타그램처럼 눈을 붙잡아 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구 게시물 사이에 등장하는 광고는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금제가 한정된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고 메시지와 일반 알림톡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쉽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얻는 건 광고 수익이지만 이용자들이 겪는 건 혼란과 불편일 수 있는 거죠. 이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 연락처 찾기입니다. 그동안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찾아 대화창을 열었는데 앞으로는 사진과 글이 먼저 뜨니
원하는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지인이나 거래처가 많은 분들은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둘째 문제는 사진 중심 화면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사진을 올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마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심리적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불필요한 광고 노출입니다. 친구 글을 보려는 의도로 앱을 켰는데 광고가 연달아 나오면 피로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카카오톡이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불편한 앱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변화에도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작은 버튼 위치가 달라져도 헷갈려 하셨는데 이번에는 구조 전체가 바뀌는 만큼 적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고 연습하면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을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에는 이미 중요한 연락처를 위쪽에 고정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변경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이나 자주 연락하는 친구, 거래처 연락처를 꼭 등록해 두시면 개편 이후에도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대화창을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앞으로는 사진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름만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과 함께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연락처가 많으신 분들은 사진 옆에 짧게 메모를 적어 구분하기 쉽게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광고와 일반 알림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알림톡은 결제나 배송 같은 정보성 메시지고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보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구분하는 법을 익혀두면 헷갈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요금제 사용 중인 분들은 설정에서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광고 이미지나 영상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면 데이터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준비만 해도 개편이 시작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한결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이미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펑이라는 기능이었죠. 하루 동안만 보여지는 짧은 일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외면했습니다. 사진을 따로 올리는 것도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 시니어 세대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펑은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펑처럼 추가 기능이 아니라 카카오톡의 첫 화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즉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 변화라는 거죠.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새로운 구조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사용 포기를 고려할 만큼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이 모든 면에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가족이나 친구의 소식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과 글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일상을 쉽게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소식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과도 다시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게시물을 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지인에게 대화를 걸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광고 노출이 많아집니다. 친구 글을 보려다가 원치 않는 광고를 계속 보게 되면 피로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생활 노출 문제도 있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이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활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의 변화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소비자 시민 모임이 최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브랜드 메시지와 알림톡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알림톡은 우리가 받는 결제 완료나 배송 출발 같은 정보성 메시지인데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보내는 광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너무 비슷하게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응답자의 72%가 카톡에서 광고 메시지를 받을 때 큰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져 연락을 위한 앱이 아니라 광고 플랫폼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65%는 여러 기업 메시지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75%는 광고 메시지를 받을 때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청소년처럼 데이터 요금제가 한정적인 이용자들에게는 정말 속상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편이 시작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변화는 대화 접근 방식입니다. 예전처럼 이름을 찾아서 대화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피드 속 사진과 글을 넘겨보다가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앱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친구 글을 보다가 광고까지 자연스럽게 보게 되니 앱을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데이터 사용량입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는 경우 데이터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입니다. 자신이 단순히 올린 사진 한 장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피드백이나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세대별 사용 격차입니다. 젊은 층은 빠르게 적응하겠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는 연락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점점 커진다면 사회적 단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팁은 자동 다운로드 설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광고 이미지나 영상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면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소모됩니다. 설정에서 자동 다운로드를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되도록 변경해 두시면 데이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즐겨찾기 기능 활용입니다.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나 중요한 거래처는 반드시 즐겨찾기로 고정해 두세요. 개편 이후에도 쉽게 찾아서 바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프로필 이름 변경입니다. 프로필에 본인 이름을 명확히 표시해 두면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 대신 별명을 쓰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팁은 광고와 알림 구분하기입니다. 알림톡은 결제나 배송 같은 정보성 메시지이고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입니다. 보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스마트폰 글자 크기 조정입니다. 개편된 화면에서 사진과 글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니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해 두면 가독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5가지 팁만 미리 적용해도 개편 이후 훨씬 수월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앱의 개편이 아닙니다.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능을 금방 배우고 적응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작은 변화에도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카카오톡을 쓰면서도 세대별 체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가족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직접 옆에서 알려주면 금방 적응할 수 있고 배운 내용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적응 속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뀌는 카카오톡을 불편하다며 멀리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 편리하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크게 나타납니다. 시니어 세대라고 해서 뒤처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조금 더 연습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 정민석 PD가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월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준비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변화와 시니어 복지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금빛 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시면 중요한 소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더 놀라운 변화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